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쌍용차 근황을 오랜만에 다뤄보려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은데 최근에 대통령 직속기구가 나서서 쌍용차랑 에디슨 모터스를 중재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길래 대통령 직속기구까지 나선 걸까요?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칸 신형이 판매 실적이 나와서 이게 앞으로 쌍용차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볼 거고요. J200 모델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이것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쌍용차랑 에디슨 모터스가 제3자의 중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3자가 누군지 보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알려져 있죠. 어떻게 이런 일까지 이어졌나 보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교체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쌍용차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해졌고, 그래서 경사노위가 나서서 중재를 한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관리인 교체 요구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관리인이 쌍용차 정상화에 필요한 협조를 제대로 안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인데요. 에디슨 모터스 주장들을 보면 지금의 관리인이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에디슨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관리인은 협력업체 내부 임직원 간의 유착 의혹도 있고 납품업체에서 쌍용차에서 퇴직한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걸 이유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쌍용차의 인수 후보자였던 다른 업체와 지금의 경영진의 관계 문제, 쌍용차 내부 부조리에 대한 조직원들의 우려 같은 게 이슈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대체 어떤 걸 협조를 안 했냐 이거잖아요. 다들 이 소식 기억하시나요? 쌍용 신형 전기차의 인테리어랑 그릴 디자인을 에디슨 모터스가 관여했다는 소식이요. 이 협조가 제대로 안 된 모양입니다. 협조를 안 한 이유는 기업 비밀 유출, 월권 이런 거였다고 하고요. 쌍용차 입장도 간단합니다. 만약에 공동 관리인이 선입되면 회생 계획에 쌍용차의 의견이 아니라 에디슨 모터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에디슨 모터스의 의견이 부실하고 채권 변제율이 낮아서 회생 계획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착 의혹 관련해서는 해당 협력업체 대표가 기소되고 지금은 재판 중이라서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쌍용차랑 에디슨 모터스의 사이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쌍용차가 최근에 중국 비아디랑 배터리 개발 계약을 맺고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랑 조립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에디슨 모터스랑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쌍용차 내부에서는 정상화 계획을 에디슨 모터스랑 만들게 아니라 아예 쌍용차 자체적으로 만들고 에디슨 모터스가 아닌 다른 인수자를 찾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영권 회장도 나 인수 안 해! 철수할 거야!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요. 양쪽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서 결국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중재에 나선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줄여서 경사노위라고 하는데 노동, 경제, 사회정책과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에디슨 모터스는 관리인 교체 의견을 철회했고요. 최근에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에디슨 모터스 본사랑 군산 공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된 것 같네요. 에디슨 모터스도 쌍용차의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시끄러웠던 갈등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뭔가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생 계획안 제출과 관리인 집회 동의 절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한 계약 체결은 시작일 뿐이고 아직 중요한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회생 계획안 제출, 그리고 이 계획안 내용에 채권단 3분의 2가 동의하느냐였습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은 3월 1일입니다. 쌍용차랑 에디슨이 이 계획안 때문에 같이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이 회생 계획안은 앞으로 쌍용차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 채권단, 채권은행에 설명하는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채권단 일부에서 사업 계획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쌍용차의 의견이 담긴 회생 계획안이 아니라 에디슨 모터스의 사업 계획에 의구심을 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이 뭔가요? 쌍용차를 인수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티볼리랑 코란도, 렉스턴 이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3종에서 5종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벌써 2월이 절반이 지났고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의 기술과 자금력을 고려했을 때 계획 실행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기업 인수 합병에서 제일 안 좋은 구조가 차입 매수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 회사 돈으로 인수하고 자기 돈은 안 들이겠다는 구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입 매수는 LBO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인수자가 사들이려는 기업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이렇게 빌린 자금을 이용해서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쌍용차로 치면 에디슨 모터스
에디스모터스가 쌍용차의 자산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 돈으로 쌍용차를 인수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산업은행은 에디스모터스의 사업 계획을 제3자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채권단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채권단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업 계획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걸 보면 믿음이 안 가는 게 사실이다. 전동화 전환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고 인수 대상자를 다시 정하는 것도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쌍용차 내부에서 나왔던 의견이랑 비슷한 거죠. 이건 저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코란도 이모션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기사 제목만 보면 안 되는 게 실제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숫자를 잘 봐야죠. 사전 계약 실시 이후에 3주 동안 쌓인 기록이고요. 기록이라 불리는 물량이 3,500대라고 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307km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비교해보면 되는데요. 아이오닉5는 사전 계약 때 23,760대를 기록했습니다. 3주 만에, 아니죠, 하루 만에 계약된 게 24,000대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실제로 시장에서 경쟁 중인 경제 상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쌍용차는 부활을 해야 하고 적자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요. 단순히 사전 계약 기록만 봐도 와 우리 완판했어요 이러면서 좋아할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코란도 이모션 사전 계약 기록이 15,000대 정도만 됐어도 사업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덜했을 겁니다. 왜? 쌍용차의 전기차 경쟁력이 그만큼 검증됐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채권단도 그렇지만 소비자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하나라서 에디슨 쪽에서 시원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아예 예측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신차 흥행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코란도 이모션은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앞에 놓여있는 신차가 뭔가요? J200이죠. 최근에 모델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무쏘로 가면 안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식이 업데이트 됐는데 J200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모델명에서 무쏘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영상을 내보내드린 이후에 아직까지도 무쏘 후속으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쌍용차가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했을 때 무쏘가 옆에 떡하니 있었잖아요. 무쏘를 지금부터 완전히 버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차라리 도심형 SUV로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가 2배 3배 늘어났잖아요. 적어도 무쏘를 이어가려면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렉스턴을 뛰어넘는 성능과 옵션까지 갖춰줘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브론코 정도로 오프로더 이미지가 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유출된 사진을 보나 예상 스펙을 보나 무쏘라는 이름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코란도 꼴 나는 겁니다. 코란도도 코란도라는 이름 때문에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히블리 중자로 나오면서 완전히 꺾여버렸잖아요. 무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J200을 무쏘 후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슬슬 홍보 자료라도 뿌리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차별화된 SUV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오히려 좋은 게 J200만큼 강인한 디자인을 가진 도심형 SUV는 없거든요. 이미 차별화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왜 이 좋은 전략을 그냥 버리나요? 지금 어차피 모델명도 토레스가 유력하다면서요. 제발 무쏘는 수식어라도 따라오지 못하게 전략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차가 절실합니다. 이건 렉선 스포츠 판매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거든요. 신형이 1월에 출시됐죠. 1월 판매량을 보면 칸하고 스포츠 모델을 다 합해서 2,980대 정도 됩니다. 작년 12월에는 2,930대, 11월에는 3,160대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리프트도 대대적으로 거치고 시승차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라면 지금은 완전 새로운 신차가 요구되고 있다는 시기라는 겁니다. 주력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렉선 스포츠도 뭔가 변화를 슬슬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각 재지 말고 쌍용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최고의 차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쌍용차가 각 재는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뭔가요? 변속기죠. 저는 사실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에 6단 변속기가 들어간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승을 일주일 동안 하는 동안 변속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다고 합니다. 엔진 출력은 이미 팰리세이드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출력을 변속기가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J200이 좀 불안한 게 J200 정도의 기대감이면 디젤하고 가솔린 풀 라인업을 갖추고 변속기는 렉선에 들어가는 전자식 8단 변속기를 넣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지금 각질 타이밍이 전혀 아니니까요. 20년 전에 쓰던 지그재그 변속기를 이런 차에 넣는 게 말이 되나요? 변속기 성능이라도 좋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정말 각재지 말고 최고의 장치를 달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디서든 잡음이 나오면 안 되는 시점에 6단 변속기를 넣는 치명적인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쉐보레도 보령 미션이 굉장히 큰 타격이었다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J200 기반의 전기차를 최대한 빨리 개발해서 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J200 기반으로 U100이라 불리는 전기차를 개발 중이라고 하죠. 이건 두 가지 방향으로 보는데 아예 빨리 출시한 다음에
때문에 아이오닉5처럼 연식 변경 때 주행거리를 키워주던지 아니면 애초에 주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내년에 제대로 출시하는 거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한 게 정부에서 자비 없는 정책을 내놨잖아요. 1년 판매량이 10만 대 이상인 기업은 12%, 2만 대 이상인 기업은 8%를 전기차 판매량으로 채우고 이걸 못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기 때문에 모든 제조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작년에 56만 8천 대 정도를 팔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전체 판매량 중에 6만 8천 대가 전기차 판매량이어야 하는 거고요. 쌍용차가 작년에 5만 6천 대를 팔았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는 전체 판매량 중 4,500대 정도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코란도 이모션만으로는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조건이고 앞으로 10만 대 이상을 무조건 팔아야 부활이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10만 대를 넘어가면 충족 조건도 더 높아지고요. 이건 쌍용차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고 편의를 봐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하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들이고 이게 없다면 소비자들을 납득시키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건 채권단과 법원 그리고 산업은행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에디슨모터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자신감이라면 이게 어려운 것도 이상한 겁니다. 조금 가혹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조건 필요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쌍용차랑 에디슨모터스가 올해에는 꼭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어쨌거나 부활하겠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으니 눈에 보이는 결과들도 하나씩 나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근황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